환자들도 너무 많고 봐도 약간 돗대기 시장 같고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항목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죠. 20, 30대 젊은 사람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. 반드시 CT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리면, 일단 검진 기관을 선택하게 되잖아요. 검사가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검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.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항목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죠. 내가 지금 특별히 어딘가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나이대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수 있어요. 잦은 밤샘을 한다거나 내지는 지나친 음주를 한다, 흡연력이 굉장히 길다, 이런 식의 좀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전반적인 나이에 맞춘 검진 항목보다 더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검진 항목을 찾아줄 수 있는 예진이 중요한 거예요. 검진을 하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진표 작성이에요.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진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대충 작성을 안 하고 넘어가시기도 해요. 내 뒤에 검사 결과들이요, 사실 이 문진표와 결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. 내가 또 술 많이 마신다고 하면 한 소리 하겠지? 담배 핀다고 하면 또 괜한 검사 권할 수도 있어,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나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추가 검사 없이 지나가라는 잘못된 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. 결과 해석에 어떤 오차나 차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또 원하는 검진 항목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에요.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.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은 30대 중반에 특별한 식이 습관이 나쁘지 않은 건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검진의 프로토콜에 따르면. 그런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검진을 하는데 용종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일부 선종성 용종들도 있었어요.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저는 30대이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죠. 암 같은 큰 질환이 아니어도 당뇨나 고혈압, 심내혈관 질환, 이런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병원을 선택할 때 동네에 있는 검진 그런 데와 대학병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까요? 대부분은 대학병원보다는 일반 검진기관을 더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.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검진을 하고 이후에 치료까지 연계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고요. 일반 검진기관은 여기에서 안 좋은 소견이 나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주고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서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. 특별하게 내가 건강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, 불편감이 없고 내가 좀 젊은 축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일반 동네에 있는 검진 기관들을 대신에 뭐 충분한 의료진들과 장비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,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검진에서 끝나지 않고 치료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이 이후 치료로도 좀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범주의 좀 큰 센터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죠. 건강검진하면 굉장히 비싸고 좀 쓸데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국가검진만 잘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저비용으로 필요한 충분한 검사들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신체 계측이 다 들어가고요. 혈압 같은 것도 같이 측정을 해주게 되고, 공복혈당 검사를 해서 당이 괜찮은지, 내가 이제 당뇨가 있지는 않은지 일단 선별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가고요. 20, 30대 젊은 사람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저는 간단한 몇 가지 피검사와 소변검사,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정도 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검사들이 대부분 암검사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해주는 암검진만으로도 중요한 암들을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위암검사 40세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할 수 있게 해주죠. 50세가 넘으면 대장검사도 분별자멸 검사 이후에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거든요. 자궁경부암에 대한 것도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커버가 다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폐암까지도 흡연력을 보고 위험인자를 보고 54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홀수년도 출생이면 홀수년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. 짝수년도 출생이면 짝수년도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검사를 못 받았어요. 그러면 무조건 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? 그건 아니고요. 전화로 확인을 하면 이전에 검사를 안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요. 조금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리면 연말이 되면 더 몰려요.
환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기도 힘들고 가도 약간 돗대기 시장 같고 이렇게 돼요. 반면에 7월 이전에 검사를 받게 되면 수검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받을 수 있고요. 일부 검진센터에서는 이렇게 연말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 이전에 검사를 받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해요.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좀 초반에 당겨서 받으시면 훨씬 더 좀 똑똑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검진할 때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영상 검사가 되는데 그중에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. 나이도 젊고 위험 인자가 전혀 없는데 굳이 CT를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흡연자분들은 반드시 저선량 PET-CT를 찍으라고 설명을 드려요. 흡연자분들은 폐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PET-CT 말고는 다른 걸로는 이걸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. 복부 CT나 내지는 혈관 CT 같은 것과는 다르게 비교적 방사선 피폭량이 적습니다. 피폭량 자체도 많이 낮췄으니까 LDCT를 반드시 찍으시는 게 좋죠. 의사연!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결과 상담에 대한 부분이에요. 결과 상담을 우편으로 그냥 보내드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화 상담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하거든요. 맨 앞장만 보시지 마시고 어쨌건 뒤에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보세요. 그래서 대부분은 이상 소견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러면 일단 이 항목을 기억이라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. 진짜 다 기억도 못하겠고 복잡하다.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검진 받을 때 그냥 병원에 그걸 가지고 가세요. 그러면 예진을 할 때 의사들이 그걸 보면서 아, 이분 이전에 이거 이상소견이 있었네. 그러면 이번엔 이거 팔로업 해야겠다. 이번엔 이 검사 받지 않아도 되겠다.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선별을 해주실 거거든요. 사실 저도 검진센터에서 일할 때 가장 난감했던 경우는 과거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검진 결과조차 갖고 오지 않으세요. 정말 그냥 모든 항목을 다 검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환자한테도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더 들어가겠죠. 모든 항목을 다 검사해야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결과지는 반드시 기억하거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